근데 또 이제 많이 들어온 질문이 이겁니다. 반수생 10만 명이 몰린다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이에 대한 저에게 조언을 구하는 질문이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어, 이것도 한번 현상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건 아마 사교육에 종사하신 분이든 아니면 우리 공교육에 종사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어른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항상 이교와 기회는 공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이걸 가지고 이익을 얻으려고 취하는 분들은 이교와 기회를 동시에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위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라고 말합니다. 흔히 지금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네가 내년에 입시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너네 재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최선을 다해라. 즉 위기니까 열심히 다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년에 어떻게 됩니까? 바뀐 첫 해기 때문에 너희들이 기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재수생이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10만 명이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입시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지 않습니까? 근데 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기 상황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10만 명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어,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 10만 명이 들어온들, 20만 명이 들어온들 거기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10만 명이 들어오든 20만 명이 들어오든 모든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시험은 실질 경쟁률은 3대 1입니다. 아무리 뭐 경쟁률이 늘어난다는들 우리 공무원 시험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해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시험도 준비해 본 분들도 아실 겁니다.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험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실질 경쟁률은 3대 1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공부하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3대 1 범위로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3대 1 안에서 경쟁이지 3대 1 밖에서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10만 명의 들어온다는 것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3대 1의 경쟁률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 10만 명이 들어온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 10만 명이 모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등급별 분포도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작년에 정시 상담을 하면서 봤던 특이점 중에 하나는 그 전년도까지와 작년 정시 상담을 할 때 다른 점은 어떤 거였냐면 그 전년도까지 정시 상담은 정시 상담할 때는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것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혹시 재수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반수를 해도 될까요? 저는 성적에 따라서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이것을 권하는 게 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차피 할 거면 재수를 할 걸 권하긴 합니다. 그리고 근데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의 성향을 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의 공부해본 모습을 보니 얘는 재수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얘는 반수해도 안 될 것 같으니 선생님 저 그냥 이 아이 대학 보내고 그 다음에 혹시 그래도 하고 싶다면 반수시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2년 전까지의 정시상담에서 나왔던 그런 스토리라인입니다. 근데 작년에 봤던 조금 특이사항 중에는 어떤 사항이냐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얘는 코로나가 지난 시점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 공부하는 거 상황을 보니 이 아이는 반수에서는 절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재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저한테 재수를 시켜도 될까요? 하고 아이들한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공부하는 모습 봐서는 반수는 절대 안 되니 처음부터 재수해라 라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재수를 강권하는 부모님들이 꽤 많은 비율로 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강권하는 비율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수를 선택하는 비율들이 어느 등급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느냐? 3등급 이하 아이들이 반수 선택한다는 비율이 많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들이 그 전년도와 다르게 물론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학생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매년 학생들이 변하고 조금 다양해지는데 요 근래에 들어설수록 3등급이 이하 학생들이 의지든 아니면 근성도 조금 약한 친구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도 그걸 압니다.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전에 부모님이 썼던 이 아이는 약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수를 할 게 아니라 대학을 다녀보고 그래도 얘가 너무 하고 싶으면 반수를 시키겠다라고 한 말을 지금 부모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하는 경우가 굉장히 더 많은 비율로 늘었다는 겁니다. 즉 10만 명이 들어온다 한들
10만 명 중에서도 실제 공부하는 비율은 3대 1, 즉 3분의 1 비율일 것이고요. 그 외들은 자기 자신이 본인의 믿지 못하는 경우,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경우, 실제로 와도 실질 경쟁률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러면 혹시 그래도 공부하는 3만 명이 들어온다 한들 그러면 나중에 정시에 가서 우리 아이가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제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 10,000명, 20,000명이 들어오면 이 친구들이 상위 등급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추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시 전략을 짤 때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고려하고 고민해보고 짜야 하는데 정시에서는 수시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제가 한번 방송 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전적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가 아니면 한 단계 정도 올리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친구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설사 한 단계 정도 올린 학생, 등급을 올린 학생들도 또 비율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참전하는 겁니다. 원서 넣는 거에. 큰 돈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 정시 경쟁률이 크게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말으시고 기존의 입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판단하시고 즉 새로운 경쟁률을 보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요. 내 점수를 보고 내 점수로 어떻게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 정리돼야 할 것 같고요.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보통 사람들은 백전불패라고 알고 있는데 백전불태가 원문입니다. 즉 크게 이태로움이 없습니다. 즉 입시에서는 백전백승은 없습니다. 백전백승은 없고요. 백전 크게 이태로움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 말은 제가 계속 강조하는 말인데 수능 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지라도 이 점수를 최소한 이 점수를 맞을 수 있는 하방을 얼마나 단단히 다지느냐가 첫 번째입니다. 7월, 8월은 그 시기입니다. 더 높은 점수를 맞을 시기가 아니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 점수 이하로는 안 맞을 수 있는 기본 토대를 정말 잘 갖추는 시기가 7월, 8월이니 괜히 점수 상승이든 어떤 거에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스트레스 관리나 체력 관리나 더 안 되니 지금 이 시기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장에 어떤 학생들이 참여하고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3들은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는지 재수생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들은 어떤 방법과 어떤 마음 반수생들은 어떤 방법과 어떤 방법으로 공부하는지 상황에 따라서 내 학습 수준과 학습량을 조절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모까지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모 성적 내가 열심히 했다 하면 구모 성적 결과에 크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모 이후에 제가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학생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줄다리기. 요즘 학생들이 이제 줄다리기를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줄다리기라는 걸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줄다리기 경험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저도 한번 줄다리기 했던 경험을 떠올리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팀끼리 결승 경우는 초반에 승부가 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가 3월, 4월에 실력이 초반에 승부가 많이 납니다. 근데 실력이 비등비등하고 힘이 비등비등한 팀들은 비슷한 팀들은 언제 승부가 나냐면 마지막 가서 승부가 납니다. 근데 마지막 가서 승부할 때 어떻게 승부하는지 잘 보십시오. 어떻게 승부가 나냐면 그때는 내가 힘이 많아서 더 많이 당겨서 나는 때가 아닙니다. 잘 보면 상대편들이 줄을 당기다 보니 손이 까지기도 하고 겨드랑이 있는 데가 까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몸에 힘이 빠지고 중심이 있다 보니 한편 어떤 사람들이 줄을 하나씩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줄을 하나씩 놓고 줄을 잡는 힘들이 떨어졌을 때 자연스럽게 잡고만 있어도 당겨오는 게 무게중심 때문에 당겨오는 게 줄다리기의 승부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 원리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모 이후부터가 사실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 그러니 9월까지는 조금 더 자기가 자신이 힘들더라도 지치더라도 계속 잡아당겼더라면 구모 결과에 상관없이 구모 이후부터는 책상을 앞에 앉아서 책을 붙들고 있는 것 자체가
곧 내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니 이 시기를 그렇게 지혜롭게 잘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반 끝났습니다. 혹시 전반을 한번 잘 돌아보시고 전반 상황에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전반 상황에서 내가 다시 복귀를 해보건데 후반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을 내가 보완을 하면 후반 마지막 휘슬을 울렸을 때 내가 결과를 승리로 이끌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으시는 지금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